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8년 차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 한 달을 남겨두고 파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상대가 바람 피웠어?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돈 문제야? 저는 한동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청약에 당첨된 이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 살 오빠인 그를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6년을 만났습니다. 엄청 다정하거나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큰 사고도 없었고 술 문제도 없었고 적어도 연애하면서 불안하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어떻게든 되겠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래 얘기하면 그는 항상 그래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정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8년 하면서 전세 2번 옮겼는데 보증금 올려달라는 전화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항상 우리 결혼하면 전세라도 빨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집은 너무 무리하지 말자. 좀 부담될 것 같아 라는 말로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대출, 보증보험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엑셀 파일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혼집 시뮬레이션 버전 최최최최종.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는 진짜 결혼 준비를 사업 준비하는 것처럼 한다. 남의 결혼 이야기 하든 말해서 살짝 짜증이 났지만 제 의견을 다 받아들여 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20살부터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직은 가점이 낮아서 추첨제 분양이라도 뜨면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는 청약 통장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너가 청약 당첨되면 나도 당첨되는 거네? 좋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농담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근길 지하철에서 청약 관련 문자가 와서 손을 떨면서 확인해 보니 정말 로또 사듯 큰 기대 없이 했던 분양이 당첨된 거였습니다. 수도권 신축 25평, 분양가 6억 2천, 계약금 10%, 입주까지 2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집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이제 계속 이사 다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들고 있던 적금 2개랑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엄청 신나서 좋아해줬습니다. 와, 로또 청약이 당첨된 거야? 드디어 내 명의로 된 집이 생기는 건가? 좋아해주는 건 고마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명의로 된 집이라니? 내 명의로만 할 건데?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차피 반반 부담해서 낼 거 아니야? 아니, 나 혼자 낼 수 있어, 오빠. 야, 무리하지 마. 어차피 같이 살고 같이 가정을 꾸려갈 건데 왜 그래? 나도 기분 좀 내게 해주라. 집은 내 명이야. 그리고 모자란 돈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을 거고. 그럼 난 뭐야? 그렇게 그날은 쎄하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댁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전과는 다르게 비싼 코스 요리집을 예약해 두셨던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어? 시집 오기 전에 집부터 장만하고 이런 복덩이가 어딨어? 음식을 먹는 내내 청약 아파트 이야기만 물어보셨습니다. 몇 층이니? 분양가는 얼마니? 요즘 금리 많이 올랐다던데 괜찮겠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준비했고요. 이자도 제가 매달 저축했던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공동명의는 해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얘야 생각해볼 게 어딨니? 부부가 되면 같이 사는 집인데. 그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더니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남자가 체면이 있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그렇잖냐. 요즘은 다 공동명의 하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납부했고 대출도 제 소득으로 진행하려고 해서요. 어머니 표정이 굳더니 그래도 결혼하면 다 같은 돈이지. 네 돈이고 내 돈이고가 어딨니? 그러려면 결혼은 왜 하니? 그 말에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남자친구를 봤는데 아무 말 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새 내가 당첨된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안 자산처럼 말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유 우리 복덩이라며 환영했던 분위기였는데 나올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차에 타자마자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왜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굳이 거기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어. 사실을 말하는 게 분위기 깨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원래 그런 분이야. 그래도 오빠는 내 편이잖아. 그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왜 자꾸 편 가르듯이 말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좀 너무하긴 했어. 뭐가? 그렇게까지 다 너가 한 거고, 너가 할 거고, 너 거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분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잖아. 차 안공기가 얼어붙었고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 나도 자존심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야? 공동명의 해주면 되잖아.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해결책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오빠가 생각한 해결이야? 부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선 긋듯이 말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은 지금 오빠가 긋고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요즘 집 생겼다고 좀 달라진 거 알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내가 달라졌어? 응, 전엔 안 그랬잖아. 전에는 오빠가 내 거에 욕심부리는 상황이 없었으니까. 차 문을 열기 직전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안 해줄 거면 솔직히 나 결혼 자신 없어. 그 말은 조건처럼 들렸습니다. 6년 동안 이 사람이 조건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젠 나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동명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